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25번째 기업 윤리의 밑바닥을 보여준 범죄 포드 핀토 사건이 되겠습니다. 25번째 주제는 고객의 안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첫 번째,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지난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92편에서 기업 윤리를 국어사전에서는 기업이 이윤 추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죠. 당시 우리나라의 가습기 사건이 고객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었던 기업 윤리의 밑바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면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고객들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1970년 9월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핀토라는 소형 자동차를 출시합니다. 당시 일본을 필두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소형 자동차, 폭스바겐의 비틀이나 토요타의 코롤라 이런 것들의 러쉬를 막아내기 위한 일환으로 쿠페, 해치백, 외건 등 다양한 차체 형태로 출시를 하면서 1981년 단종될 때까지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가솔린 차량들의 인기가 급감하자 포드 측이 내놓은 시기적절한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78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1973년형 핀토를 타고 가던 모자가 뒤따라오던 트럭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 심각한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핀토의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차가 폭발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핀토에 타고 있던 17세 소년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또한 운전하고 있던 51세의 여성이 불에 타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소송의 나라 미국답게 유가족들은 당연히 포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포드 자동차가 소형차라는 종전과 개념이 전혀 다른 차를 제조하면서 가솔린 탱크의 안전성에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고 종래부터 제조하고 있었던 대형차의 설계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핀토의 경우 추돌할 때 가솔린이 누출되어 화재를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즉 부실한 후방 범퍼와 후방 패널과 연료 탱크 사이에 어떠한 충격을 지탱할 만한 구조물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후방 충돌 시에 연료 탱크가 차체 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문에 끼어서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포드 자동차가 적어도 판매 초기 단계에서 핀토의 가솔린 탱크의 잠재적 결함을 알아차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수백만 대의 핀토를 회수해서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태만히 한 점, 이른바 리콜의 소홀 등이 재판 과정에서 점차 명백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1억 3,700만 달러 대 4,950만 달러. 그러나 당연하게도 포드 자동차의 회장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고 결국 해직당한 기술 담당 부사장이 원고 측의 증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죠. 그는 시장에 출하되어 결함이 있는 핀토를 모두 회수해서 안전대책을 취하기보다는 화재 사고의 빈도를 감안할 경우에 화상 등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편이 경제적 견지에서 오히려 이득이 있는 정책이다라는 내부 자료의 일부까지 폭로를 해버립니다. 특히나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져서 1971년에서 1978년 사이에 사망자는 500명이 넘었고 그중 95%는 설계를 수정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고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엔지니어도 증언을 합니다. 이때 안전대책에 들어가는 비용과 피해자 배상금이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 탱크를 보호해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같이 있는지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했을 때 폭발을 방지하는 부품을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대당 11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와 트럭 1250만 대에 해당 부품을 장착한다면 1250만 곱하기 11로 총 1억 3,7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180명 혹은 부상자 180명을 가정한 상태에서 사망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소송 비용이 20만 달러, 부상의 경우에는 6만 7천 달러, 거기에 사고로 파손될 자동차 2,000대의 수리 비용을 한 대당 700달러로 계산한 결과는 4,950만 달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1억 3,700만 달러 대 4,950만 달러. 거의 뭐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포드는 리콜 후에 안정장치를 장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망사고 발생 시에 개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포드 자동차 측은 사람의 생명을 그저 숫자로만 계산을 했고 기업의 이득 추구라는 목표에 빠져서 기업의 윤리를 완전하게 내팽개쳐 버렸던 것이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배심원들도 크게 분노를 했고 통상의 손해배상금 350만 달러에 더해서 일종의 제재금인 징벌적 배상금 1억 2,500만 달러를 지급을 명하는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들은 핀토를 회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데 드는 한 대당의 비용에 결함을 가진 채 시장에 출하되어 달리고 있는 핀토 자동차 수를 곱해서 1억 2,500만 달러라는 징벌적 배상금을 산출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1심 재판에서는 통상의 손해배상금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배상금만을 인정해서 합계 700만 달러라는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3. 숫자로 판가름되지 않는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포드 자동차 측에서 예상하고 있던 4,950만 달러 더하기 700만 달러, 즉 5,6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으니까 결국 포드 자동차의 합리적인 대가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포드의 핀토는 바비큐 시트라는 조롱에 가까운 별명을 얻게 되었고 핀토를 비롯한 포드 자동차 전체의 판매량이 급감했고요. 포드 자동차의 이미지도 바닥을 찍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서 포드 자동차에서 기를 쓰고 막고 싶어 했던 일본 소형 자동차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기도 했죠. 또한 소송은 끊임없이 이어져서 약 50여 건의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300만 달러 안팎의 배상금을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단순히 숫자로는 그 가치를 판가름할 수 없는 기업의 이미지 자체가 망가진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같은 의미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 역시 숫자로 감히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핀토는 사건 이후 결국 설계를 변경해서 안전장치를 보강한 이후에 다시 판매가 되었고 1979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1981년 단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업은 분명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무감각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곳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이윤을 쫓기 위해서 그 위험성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윤리가 왜 더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하는지도 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려는 사람들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생명, 건강, 가족, 우정, 꿈, 목표, 희망 등의 가치를 숫자로만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일전에 소개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포드 핀터 사건의 경우처럼 기업의 윤리는 보다 섬세하게 지켜보아야 하고요. 그만큼 개인의 윤리도 높은 기준점을 삼아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